네, 전력공학 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유효낙차가 75m입니다. 유효낙차 H가 75입니다. 최대 사용 수량, 유량이죠. 단위가 세제곱미터/세컨 보면은 유량입니다. Q가 200이고요. 수차 및 발전기의 합성 효율 이타가 70%니까 0.7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력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몇 메가와트인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는 9.8 QH 이타요. 그리고 이때 단위는 킬로와트가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면 모두 곱하면 9.8 곱하기 Q가 200 곱하기 H가 75 곱하기 효율이 0.7인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메가와트라고 했죠. 따라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시면은 답이 약 102.9 2.9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했기 때문에 메가와트가 됩니다. 21번에는 1번. 계속해서 22번입니다. 스틸식에 의해서 산정한다고 했는데 이 스틸식이 최근 들어서 실기에서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좀 꼼꼼하게 하시고 기억하셨던 분들은 실기에서 뜬금없이 스틸식이 나왔을 때 맞추셨죠. 근데 필기에서 조금 대충 하신 분들은 이런 곤란을 겪으셨는데요. 그래서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들 혹은 필기에서 나왔던 이론들이 실기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22번 봅니다. 3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50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려고 할 때 송전 전압은 얼마냐? 스틸식에 의해서 V는 5.5 곱하기 루트에 0.6에 플러스 0.01 P가 됩니다. 킬로볼트.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여기 L은 킬로미터, 이때 P는 킬로와트, 전압은 킬로볼트. 스틸식에 들어가는 값들은 모두 킬로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5.5에 0.6 곱하기 길이가 50km입니다. 50 플러스 0.01에 P가 3만 킬로와트요. 곱하기 3만 하면은 나머지는 뭐 계산기에 의해서 약 99.91kV가 나옵니다. 99.91kV는 약 100kV. 22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23번. 네. 장거리 송전선에서 단위 길이당 임피던스 Z 알파라 J 오메가 L 어드미턴스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라고 할 때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는 경우 특성 임피던스의 값은입니다. 우리가 전기 자기약에서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엡실론 분의 무 해서 만약 공기 중이다라고 하면은 377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회로나 전력에서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고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 문제에서 R과 G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J 오메가끼리 약분되니까요. 암기해 주셔야 될 공식은 루트 C분의 L. 그래서 똑같은 임피던스지만 자기약에서는 유전율과 투자율로, 그 다음에 회로와 전력에서는 루트 C분의 L, 정전 용량과 인덕턴스로 구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23번에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4번 볼게요. 가공전선을 단도체식으로 하는 것보다 같은 단면적의 복도체식으로 하였을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도체 뭐요? 단도체는 이렇게 굵은 전선 한 가닥이고
복도체는 이런 한 가닥을 예를 들어서 사복도체라고 하면은 전체 단면적은 똑같은데 한 가닥을 여러 가닥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한 가닥으로 했을 때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요. 전체 이 복도체로 했을 때 반지름을 R2라고 하면은 R보다 R2가 더 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도체를 사용하면은 등가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복도체 하면 코로나죠. 코로나 방지 복도체. 그것 외에도 L은 0.05 플러스 0.460 로그 R분의 T에서 A 값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하면은 분모가 증가하니까 L 값은 감소하게 되고 C 값은 0.02413에 로그 R분의 D에서 R 값이 증가하니까 분모는 감소하게 되고 분모가 감소하니까 C 값은 증가하게 된다. 이것 플러스 뭐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임계전압. 코로나 임계전압이 상승하는 거. 예, 그래서 틀린 것은 일반 전선에 인덕턴스가 감소한다. 맞죠? 인덕턴스 감소하고요. 이번 전선의 정전 용량이 감소한다가 아니고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3번 코로나 발생률이 적어진다. 임계전압이 상승하니까 발생률이 적어지고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송전 용량 P는 X분의 2V죠. 그러면 X가 L 성분입니다. L 성분이 감소하니까 P는 증가하는 것이 맞죠. 24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계속해서 25번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접지는 우리가 Y결선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종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락사고 시 이러한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가 크다는 것, 지락전류가 가장 크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상전압 발생의 우려가 거의 없다. 왜? 직접 접지는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유효 접지가 뭐예요? 대지전이 상승을 1.3배 이하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전압 발생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것이 맞고요. 이번 계통의 절연 수준이 낮아짐으로 경제적이다. 이상전압의 발생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계통의 절연 수준을 낮게 할 수가 있고 변압기의 단절연, 단계별 절연이 가능하고 4번 보호개전기가 신속히 작동하므로 이 내용은 맞죠. 보호개전기가 지락전류가 크니까 보호개전기가 신속히 동작을 하는데 과도한 정도는 지락전류가 크니까 과도한 정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맞죠? 지락전류가 크면은 과도한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과도한 정도가 좋은 건 뭘까요? 지락전류가 작은 소호 리액터가 됩니다. 26번 볼게요. 26번. 송전선로에서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입니다. 코로나 임계전압이 우리가 E0라고 했을 때, E라고 했을 때, 이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R분의 D입니다. E는요. 여기서 M0는 전선의 뭐 표면 밀도 있죠. 표면이 이렇게 둥그렇다. 그러면 표면 1입니다. 만약에 연선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뭐 0.8에서 0.9 정도 돼요. M0는 전선 표면이고요. 그 다음에 뭐 M1 같은 경우는 날씨 같은 거 이런 것들과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M1은 날씨인데 이것도 맑은 날은 1, 흐린 날은 뭐 비 오는 날은 0.8 이런 정도가 되고요.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상대 공기 밀도라고 해서 이것은 상대 공기 밀도고요. 이게 온도분의 기압이요. 온도분의 기압. 그리고 D는 전선의 지름입니다. 그리고 로그 R 앞에서 했지만 반지름
그 다음에 D는 선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임계전압이고,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높아지는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 지금 보시면 델타 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델타가 작아지죠. 그러면 코로나 임계전압은 낮아집니다. 아니고요. 이번 상대 공기 밀도가 작을 경우, 델타가 상대 공기 밀도인데 얘가 작아지면은 E가 작아지는 거죠. 다음에 전선의 지름이 큰 경우, D죠, D. 전선의 지름이 큰 경우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압이 낮은 경우, 기압이 낮아지면은 E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26번에는 3번입니다. 이것도 실기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27번으로 가볼게요. 27번 단상 2선식 1회선 전선로에서 대지 정전 용량 CS, 천간 정전 용량 CM이라 할 때 작용 정전 용량 CN이 단상, 삼상 간단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단상은 CS 플러스 2CM, 삼상은 CS 플러스 3CM이다. 네, 그래서 단상 2선식이니까 단상 2선식에서 CS 플러스 2CM 2번이고요. 28번 부하에 따라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선을 가진 배전 변전소의 전압 조정 장치. 전압 조정 장치 자체는 뭐 단곤 변압기도 가능하고 주상 변압기 탭도 가능하고 전력용 컨덴서도 가능합니다. 네, 또 간접적이긴 하지만 가능하고 유도 전압 조정기도 가능한데 유도 전압 조정기가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유도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션 해서 IVR이죠. 인덕션 유도가 인덕션이죠.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IVR인데 얘가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전기 기기에서는 우리가 전력, 내력 측정할 때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켜서 저런 내력을 시험할 때 이 유도전압 조정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처럼 급변하는 부하, 그래서 부하에 따라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선 이런 것에서 유도전압 조정기를 사용한다. 네. 답은 4번입니다. 29번이에요. 29번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에 접속되는 1차 변전소에 블로 리액터요. 블로 리액터가 길을 나눈다는 거죠. 리액터를 길을 나눠서 설치했다. 길을 나눈 것은 병렬입니다. 병렬. 블로 리액터, 병렬 리액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병렬 리액터는 L이죠, L. C 성분이 클 때 L을 설치해서 C 성분을 줄입니다. 어떨 때? 경부하 C, 페란트 현상을 방지하는. 그래서 병렬 리액터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페란트 현상 방지입니다. 일반 송전 용량의 증가는 이것은 X 성분을 감소시키는데 블로 리액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전력 손실의 경감이나 과도한 정도 증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29번에서 블로 리액터 하면은 페란트 현상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30번 볼게요. 배전선로에서 삼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장점이 아닌 것은 삼상 3선식이라면 델타 결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접지 봅니다. 과도한 정도가 크다. 과도한 정도가 크다는 것은 앞에서 했지만
직접 접지 방식에서 지락 전류가 크니까 과도한 정도가 큰데, 얘는 접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락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정전 용량을 통해서 지락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지락 전류가 작습니다.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과도 안정도는 크죠. 예, 크다. 1번, 2번 지락 사고 고장 시 고장 전류가 작다. 고장 전류가 작다라고 했고요. 3번 일선 지락 고장 시 인접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작다. 유도장애 자체도 지락 전류가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유도장애가 작고요. 4번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 대지전 상승이 작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락 사고 발생하면은 루트 3배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요. 에서 최대 정전 용량 등으로 인해서 최대 6배까지도 고장 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접지 등과 비교했을 때 고장 전압이 대지진 상승이 크다가 됩니다. 31번 모선 보호용 계전기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우리가 송전선로도 있고 배전선로도 있고 모선도 있는데, 모선이 송전은 굉장히 길죠.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구간입니다. 모선은 그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 전압 차동, 전압의 차, 전류 차동, 전류의 차 이런 걸 하고요. 위상의 비교와 방향 비교 등이 있습니다. 전압 차동, 전류 차동, 위상 비교, 방향 비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모선 보호용 계전기로 사용되는 것이 방향 비교가 있다 그랬죠. 방향 비교 방식에 사용되는 계전기가 뭐다? 거리 방향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방향 비교 방식에 사용되는 것이 거리 방향 계전기로서 31번에는 답이 1번. 계속해서 32번 볼게요. 32번.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란, 제한 전압이란 것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변압기가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병렬로 피레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접지를 이렇게 시설해요. 제한 전압이 뭐냐? 여기에서 큰 전압이 발생이 되었을 때, 큰 전압이 발생되면 그 큰 전압이 변압기에 걸리기 전에 이렇게 피레기로 방전을 시켜버리죠. 그럼 제한 전압은 뭐냐? 방전하고 있을 때 이 피레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제한 전압입니다. 그것을 말로 보세요. 4번입니다.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피레기의 단자 사이의 전압이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됩니다. 그럼 1번 상용주파에 대한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뭘까요? 상용주파 전압에 대한이니까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죠. 2번 충격파 침입 시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뭐야?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겠죠. 2번은 설명하는 것은. 3번 피레기가 충격파 방전 종료 후 언제나 속류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상용주파 최대 전압은 정격 전압입니다. 답은 4번. 33번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전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전 방식입니다. 우리가 뭐 22.9kV에서 380에 220 뭐요?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 3상 4선식. 왜? 3상 4선식이 다른 3상 3선식,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등에 비해서 뭐 전력 손실 적고요. 뭐 전선, 중량비 등도 적고 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3상 4선식 우리나라 배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계속해서 34번 볼게요. 34번 자가용 변전소 1차 측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할 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차단기 용량할 때 차단기의 차단 용량 혹은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PN입니다. PN.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100 곱하기 여기 곱해준 PN이 뭐냐면 기준 용량인데 그 기준이 뭐냐? 여기 나오는 공급 측, 기준이 공급 측 설비의 용량입니다. 공급하는 측의 설비의 용량을 기준 용량으로 두고 이렇게 차단 용량 혹은 단락 용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34번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공급 측의 전기 설비 용량. 예. 2번이고요. 계속해서 35번입니다. 공식인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한번 보시면은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예.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옆에 할게요. 다음 35번 합니다. 35번. 단상 배전선로의 말단에 지상역률 코사인 세타 R인 부하 WkW가 접속되어 있고 선로 말단의 전압이 V입니다. 선로 한 가닥당의 저항을 R옴이라 할 때 송전단 공급 전력은 입니다. 송전단 공급 전력을 PS라고 하면 송전단은 수전단 전력 플러스 전력 손실이죠. 근데 여기에서 수전단 전력이 부하 WkW가 접속되어 있다 때문에 얘가 W고요. W고 PL은 전력 손실은 I제곱 R이에요. I제곱 R. 그런데 지금 단상 이선식입니다. 문제에서는 단상 배전선로라고 했지만 단상은 두 가지가 있죠. 단상 2선식과 단상 3선식이 있는데 단상 3선식은 반드시 문제에서 언급을 해줘야 되고요.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면 단상 2선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전력 손실이 한 선의 저항이 R이면 단상 2선식은 가는 선, 오는 선에서 두 가닥이 있죠. 따라서 2배의 I제곱 R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전단 전력은 W 플러스 2배의 I제곱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I를 한번 볼게요. I. 전류는 단상에서 P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I는 어떻게 돼요?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W 플러스 2배의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제곱이죠. 제곱 곱하기 R입니다. 여기서의 P는 W와 같죠? W와 같으니까 W 플러스 2배의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W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곱하기 10의 3승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봅니다. 지금 전류를 여기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전압의 제곱분의 전력의 제곱이잖아요. 전압의 제곱분의 전력의 제곱 이 공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V가 10V고요. P가 1kW입니다. 킬로와트라고 할게요. 그 원래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I 제곱을 했을 때 V 제곱분의 P의 제곱하면 10의 제곱분의 1kW는 1000의 제곱이죠. 그 원래 값은 10의 제곱분의 1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00만. 그래서 이 값이 원래는 만이 돼야 돼요. 그러면 10kW가 돼야 됩니다. 근데 1kg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kg를 그대로 대입하면 10분의 1kg에 제곱하면은 100분의 1이죠. 맞죠? 그럼 얘를 똑같이 킬로와트가 돼야 되는데 킬로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10의 3승을 곱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의 3승 곱해준 것이 왜 곱해줬느냐면은 여기에 킬로와트를 바로 대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값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된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36번 볼게요.
36번. 전격 출력 500메가와트의 화력발전소가 하루 15시간은 전격으로 15시간 전격입니다. 으로 운전하고 9시간은 총 하루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서 15시간은 전격을 9시간은 50%로 운전한다. 2분의 1 부하로 운전합니다. 부하라기보다 2분의 1 전격으로 운전한다. 효율이 전격에서는 15시간 전격에서는 효율이 40% 0.4가 되고요. 50%로 운전할 때는 효율이 37.5% 0.375라고 했을 때 하루의 열 소비량은 몇 킬로칼로리 정도 되는가? 하루의 열 소비량은 보세요.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효율은 어떻게 돼요? mH 분의 860W죠. W는 mH 분의 860 W 전력량은 어떻게 돼요?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열 소비량입니다. 하루에 열 소비량이면 열 소비량이 뭐예요? mH가 m이 뭐예요? 뭐 킬로그램 H가 보다 뭐 킬로그램 퍼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1kg당 몇 칼로리? 그럼 mH를 곱한 것이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mH를 묻고 있는 거. mH는 뭐다? 이타분의 860 P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두 구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언제? 전격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1로 운전할 때.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PT는 또 860 곱하기 P는 500메가입니다. 500메가. 키로가 기본이니까 500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860P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전격으로 15시간, 2분의 1로 9시간이죠. 그리고 효율도 구분이 됩니다. 여기 곱하기 뭘 해주느냐? 일단 전격은 1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때 15시간이니까 시간은 15시간 곱하기 전격 곱하기 효율은 분모있죠. 그래서 0.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로 9시간이죠. 9시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얘는 0.375야.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칼로리가 얼마냐?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21,285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제가 계산기로 해보니까 이 정도 나와요. 보통 계산기로 하면 2.1285 곱하기 10의 10승 2.1285 곱하기 10의 10승인데 그것이 보기의 값이 10의 6승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21,285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37번. 고장점에서 구한 전 임피던스 Z 고장점의 상대답이 1라고 했을 때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상대답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임피던스 Z가 있고 여기에 단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이따 그러면 단락 전류 어떻게 돼? IZ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임피던스 상전압 해서 임피던스분의 전압해서 37번에는 1번이고요. 38번 전선에서 철탑에서 전선에 오프셋을 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오프셋이 뭐예요? 오프셋은 철탑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사이에 간격이 없다.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 눈이 왔고 그리고 좀 낮에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물이 쭉쭉 떨어지죠. 밤 되면은 다시 옵니다. 얼었다가 만약에 그 얼었던 그 얼음이
전선에서 떨어지면은 얼음이 떨어지면 출렁출렁 하다가 여기가 출렁출렁 하다 이 선간이 접촉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만큼의 오프셋을 준다. 오프셋 이거죠. 오프셋을 준다. 그래서 상하 전선에 접촉을 방지한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선에 눈이 내리고 녹고 얼음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39번 다음 중 부하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부하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 대표적인 것이 단록이 있고요. 그다음 배전선로에서 뭐 있어요? 섹셔널 라이저 있죠. 섹셔널 라이저나 단록이 등은 부하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40번이 그거죠. 마찬가지입니다. 40번 다음 중 배전설에 사용되는 개폐기의 종류와 그 특성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컷아웃 스위치는 컷아웃 스위치 하면은 일반적으로 주상변압기 1차측 보호죠. 그래서 주된 용도로는 주상변압기 고장이 배전선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압기 과부하 소전 예방이고요. 이거 부하개폐기입니다. 부하개폐기 말 자체가 개폐기예요. 차단기가 아닌 개폐기입니다. 이것은 고장전류 차단은 주 목적이 아닌 그냥 개폐를 목적하는 거야. 고장전류 같은 대전류는 차단할 수 없지만 평상 운전 시 부하전류는 개폐할 수 있다. 3번 리클로저. 리클로저와 짝지가 뭐예요? 짝이 섹셔널 라이저입니다. 리클로저는 차단할 수 있고 재폐로예요. 재폐로. 뭐냐? 고장 났다. 그러면 자동으로 차단했다가 자동으로 폐로했다가 이런 동작을 하는 거고요. 섹셔널 라이저는 카운터입니다. 차단은 못하고 섹셔널 라이저와 리클로저는 쌍으로 동작을 하고 리클로저가 차단, 섹셔널 라이저는 카운터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콜로저는 선로에 고장이 발생할 때 고장 전류를 검출해서 지정된 시간 내에 고속 차단하고 자동 재폐로 동작을 수행한다. 3번 섹셔널 라이저 고장 발생 시 신속히 고장 전류를 차단하여 차단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40번에 그 특성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4번 섹셔널 라이저가 됩니다. 네, 전력공학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기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